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전국의 주식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영웅입니다. 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얼굴을 공개하면서 100만원으로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영상이 조금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시황 영상도 좀 얼굴을 공개하는 그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될 것인지를 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시장, 저는 시황방송, 제가 시황방송을 하잖아요. 제 차트형의 시황방송은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만 딱딱 보고 나머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딱히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볼 때 어렵게 볼 필요도 없고요. 뭐 미국장을 알아야 되느니 뭐하니 이런 거 볼 필요 없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슈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시장의 수급 상태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눈에 뵈는 거 없이 막 갖다 얘기한다라는 느낌으로 선글라스 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시다가 저 뭐야, 저 싸가지 없는 싹수 없는 놈의 시끼 왜 선글라스 쓰고 난리 방송하는 거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시장을 볼 텐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시장이고 절대 주식에 확 배팅을 해야 되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자, 일단 대주주 3억으로 대주주가 10억에서 3억으로 전환되는 이제 이슈가 또 있고요. 두 번째, 미국 대선이 있고요. 세 번째, 기술적 분석.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증시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중기적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니까 조금 더 나은가요? 저는 좀 더 약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나오니까 좀 더 약간 낫네요, 저는. 자, 일단 이번에 대주주가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전환되는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야 모든 곳에서 저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그 목소리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이제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는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22%에서 33%까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 여건을 10억이 이제 한 종목당 이 10억이 대주주가 아니라 3억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3억으로 바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시장에 수급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장 같은 경우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장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다른 나라 장은 많이 빠지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장은 더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홍당기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거는 한 종목당 3억이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자의
1.5%만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가족별이 아니라 인별로 가겠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되어야 한다. 뭐 등등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손들이 굉장히 이탈 나오지 않을까. 큰 손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작전이 아닌 주식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들, 외국인들도 작전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개별주, 테마주 이런 데서는 절대 작전이 아니고선 주가가 오를 수 없습니다. 왜? 개인 투자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투자들의 그런 심리, 그리고 개인 투자들의 수급들은 한 곳에 모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어떤 사람 난 팔겠다 지금, 어떤 사람 지금 사겠다, 어떤 사람은 지금 매도하겠다, 이런 심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모을 수 없는 게 개인 투자들의 심리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 작전주, 테마주 주가 못 띄웁니다. 주가 못 띄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주가 10억에서 3억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큰 손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지금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 이제 그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지금 조금 더 있다 팔면 어떻게 된다? 세금 내야 된대. 그러면 당연히 지금 파는 게 더 비싸게 팔까요?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 세력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리고 좀만 더 있다 보면은 양도세까지 내야 돼. 그럼 주가도 떨어지면서 시세 차익도 조금 나면서 플러스 3억 이상이면 양도세까지 내야 돼.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 같을 때도 당연히 팔겠죠. 안 그래요? 당연히 팔겠죠. 이런 심리 때문에 지금 대주주, 그러니까 이제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러면 큰 손들의 매도 물량만 나오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큰 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시장이 현재 좋지 않으니 현금 들고 있겠다라는 사람들 등등, 저런 사람들이 현금을 만들잖아요. 현금을 만들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장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주식시장도 막아, 부동산도 막아, 규제를 때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부자가 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정책들 때문에 시장 전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은 지금 수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재정비, 그 다음에 이번 연도가 끝날 때까지 주식 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연기금도 겁나 매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기관들도 겁나 매도하고 있어요. 3억 이상이면 양도세 때리겠대요.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투자할 곳은 지금 주식밖에 없는데, 그럼 부동산을 사라는 얘기인가? 그죠? 그러면은 대주주가 3억이라면 서울 거의 대부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대주주겠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고, 이걸로 인해서 분명히 단기적으로든 시장에 대한 압박은 분명 올 겁니다. 분명히. 그죠? 그리고 저는 중기적으로 더 보는 게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두 번째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둘 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일단 만약에 지금 조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4년 전에도 힐러리가 될 것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우세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죠? 그 4년 전에 트럼프가 이긴다라고 예측했던 조사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굉장히 이제 트러블 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평화적이었던 미국들의 정책들을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파동이 시장에 대한 이제 뭐 파동이라 해야 되나? 시장에 영향이 오고 있어요. 영향이.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이 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과거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미국은 피해를 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등이 터지는 그런 형국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을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대통령을 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막 나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중국을 안 건드렸죠. 그죠? 중국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선과 시간이 이제 길었던 때에는 중국을 굉장히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들이 터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번에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203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국이 중국을 괴롭히기는 더더욱 심해질 것이고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한다. 그런다면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이번에는 더 악동 트럼프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그럼 더 악동 트럼프로 보게 된다면 분명히 증시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첫 번째, 제가 일단 미국 증시를 전부 다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증시가 한번 출렁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서 기본적으로 경제에 밝은 그런 이제 그 인사가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예요.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기업의 발전, 기업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면, 이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 이쪽으로 많이 밀고 있잖아요. 경제 쪽보다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도체나 그런 이제 미국의 대기업들의 좋은 방향의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경제에 밝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보다는 증시가 불안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매도 물량,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이 시작이 된다 한다면 당선이 누가 되든 한번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중 무역 분쟁이나 분명히 다른 나라들의 등이 터지는 그런 이제 뭐랄까 그런 악동 기질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트럼프보다는 아마 주가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주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둘 다 어떤 상황이든 미국장은 약간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장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장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미국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 갑시다. 자, 기술적 분석 가시면 기술적 분석상에서 저는 이거 굉장히 이제 뭐랄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큰 흐름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큰 흐름을 봐야지만 추후에 이제 어떻게 흐를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항상 봐드렸던 거, 자, 월봉 상태에서 여기 선을 그었죠. 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이 바로 뭐냐, 지금 여기 전고점, 전고점인데 한번 바꿀게요. 전고점인데 전고점을 저항받다가 돌파하고 나서 저항받다가 돌파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헤드앤숄더를 돌파한 거예요. 코스피는 헤드앤숄더를 돌파한 겁니다. 그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뛰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한번 더 뜰 거라 생각하고 2,500, 6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2,60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이제 조정파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시장 전부 다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대폭락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조정이 나고 나서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한 번 더 올라간 시기, 이 시기가 비로소 고점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부 다 뭐랄까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조정파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 코스닥이 그동안 좀 더 많이 올랐거든요. 코스피는 좀 더 적게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대주주 요건 이것만 잘 해결이 어차피 이게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해결 안 돼도 일단 코스피는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코스닥은 좀 지지부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단 대주주 3억 이 요건은 거의 이제 코스닥 쪽에서 많이 이제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0 정도까지는 조정이 쫙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다면 760까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 760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820 깨졌습니다. 820 깨졌기 때문에 이거 더 깨집니다. 더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76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저점은 한 76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요.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 한다면 다시 한번 급반등이 될 수 있다. 한 50포인트 정도 빠지면 되겠죠. 50포인트라면 4, 5, 20, 5% 정도 한번 쭉 빠지면 된단 말이에요. 쭉 빠지고 나면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뭘 가르쳐 드렸냐면, 자, 20선 한번 이탈하고 나서 급반등하고, 20선 이탈하고 나서 급반등하고, 60선 이탈하고 나서 급반등하고, 그 다음에는 120선이라고 했죠. 순차적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거예요. 20선 이탈 급반등, 60선 이탈 급반등, 120선 이탈 급반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20선 이탈이 된다면 초록색선이 120선이에요. 750, 760 요 정도가 750 정도가 이게 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스토캐스틱의 지표상 봤을 때 조금 더 떨어지면은 파란색 구간에는 거의 나옵니다. 이런 파란 구간. 이런 파란 구간이 나온다면 급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파란 구간이 거의 다 나오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한 번 더 빠진다면 분명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점을 예상하지 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저점이냐면 단기적인 저점을 예상하지 마라. 잘 보세요.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이 이제 5일선입니다. 잘 보세요. 자, 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쭉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핑크색 선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핑크색 선 5일선이라 했죠.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돌파 못하면 아직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까지. 그러면 돌파하기 전에는 아직 저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돌파를 했다. 이때부터 이제 뭔가 추세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을 이렇게 돌파 못하고 있어요. 돌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굳이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굳이 저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점을 미리 예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려면 5일선 돌파해야 돼요. 5일선 돌파 안하면 주가 못 올라갑니다. 왜? 당연히 이제 이평선보다 아래에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평선보다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주가만 올라가는 거죠. 그럼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아직 5일선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완전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정말 이제 그 중간 허리를 잡아버립니다. 허리를 잡아버리니까 그게 문제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250포인트 정도, 2230에서 2250포인트 정도, 요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 했죠. 지지받고 나서 약간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더 오를 수 있고, 지금은 코스닥이 문제다. 코스닥이 문제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고점이 같은 현상, 쌍고점이 나오고 나서 저점이 같은 현상, 쌍바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저점을 높이면서 올려치느냐, 아니면 고점을 낮추면서 떨어뜨리느냐, 이것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여기 구간 24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230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이거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2300포인트와 24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좀 봤는데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하니까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공개하고 하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시황은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 힘들 꼭 내시고 이 차트용이 꼭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용이었습니다.